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여온 우리나라와 중국이 조기 경보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기질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는데 이 정도의 협력만으로 계속해서 유입되는 중국발 오염물질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대기 환경 전문가인 우정헌 건국대 기술융합공학과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삼한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일간 추웠다가 4일 동안 따뜻해지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나타난다. 이 삼한삼이가 올겨울에는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는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차가운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까? 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요인은 크게 우리나라 자체 기인하고 네. 서쪽에 있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오염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쪽에서 바람이 네. 불어오면 그 오염원이 별로 없는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고요. 그래서 차가운 날씨가 되는 경우에 오염 농도가 낮아지고 또 따뜻한 날씨가 된다는 것은 서쪽에서 공기가 불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염들이 넘어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으로 보나 바람의 흐름을 보나 중국발 오염물질이 직접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동안에 우리 미세먼지의 원인이 뭐 중국발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나 우리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 오염물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 우리 연구를 통해서나 아니면 네. 국내 연구를 통해서나 볼 때 평균적으로는 한 50대 50, 그러니까 한 반반 정도의 영향을 서로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과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벌어질 때는 주로 중국에서의 유입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기여도가 한 70% 또는 80% 이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은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40%가량 뭐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량이 말이죠. 그런데 그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미세먼지 자료는 우리 정부에 넘겨주지 않고 있는데 그 40%가량 미세먼지의 총량이 줄었다는 주장 믿을 수 있습니까? 일단 중국은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네. 강력한 환경 정책을 펴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2005년과 10년 그리고 10년과 15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됐고요. 그 결과로 중국의 대기오염이 이 농도가 개선되는 현상들이 지상 관측 또는 인공위성 관측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의 어떤 오염 감축 또는 농도 개선이 동시에 일어났는가 하는 데는 아직은 의문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개선됐다는 것이 과거의 중국에 비해서 개선됐다는 것이고 현재도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 선진국 수준으로 깨끗해졌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오염 물질의 어떤 농도 또는 양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번 한중 환경협력회의에서 조기 경보 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한 2, 3일 전에 미리 중국에서 데이터를 넘겨줘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경보를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조금 대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오염물질을 막는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결국 중국에서 넘어오는 오염 물질이 개선되려면 네. 중국의 오염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종의 시작점으로서 협력의 시작으로서 우리 어떤 경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국의 어떤 예보를 우리한테 먼저 알려주는 것은 시작점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감축 그리고 대기오염의 개선 이것을 같이 해야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은 우리 정부에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전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 우리 정부 중국에 할 말은 세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세게 말도 못하고 결국에는 뭐 중국에 우리의 기술만 넘겨주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답답한 심정은 뭐 충분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의 행정적인 권력이 미치지 않는 타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뭔가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협력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 협력의 이득을 우리나라가 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환경 정책이라든지 기술의 개발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을 통해서 그 같은 입장에서 그 네. 개선을 취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대안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의 오염 물질을 줄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뭐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도 분명히 네. 나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동부 쪽에 계속해서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그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넘어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뭐 대비책을 마련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모양새예요. 네, 중국의 동부 쪽에 어떤 오염들이 많이 있는 네. 것은 그 역사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오는 현상이고요. 이제 최근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중국의 주요 거점 지역인 이제 북경이라든지 상해, 홍콩 지역 주변의 어떤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으로 그러니까 오염원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수도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충남 쪽으로 어떤 오염원들이 이동하듯이 중국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네. 결국에 가서는 중국도 그 외부로 이동한 오염원들조차도 전부 저감을 해가지고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개선 효과가 미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서해상에서 인공 강우 실험이 실시가 됩니다. 그동안에 뭐 중국이나 태국에서도 이런 실험이 뭐 여러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만 큰 효과는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오늘 실험은 어느 정도나 기대하십니까? 일단 인공강우라는 것이 강우가 올 수 있는 조건인데 네. 뭐 응결핵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인공적으로 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강우 자체가 성공적이냐 아니냐는 사실 그때 있는 기상 조건에 많이 좌우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인공 강우를 그 미세먼지의 어떤 해결 대책으로서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넘어오거나 또는 우리 상공에 존재하고 있을 때 강우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냐 아니냐 하는 네. 것이 첫 번째 이 현결 조건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세먼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면 응결핵이 너무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비가 내릴 만큼의 어떤 수증기 응결이 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을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그 인공 강우가 하나의 대안으로서 연결되고 과학적으로 분석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미세먼지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얘기되는 것은 조금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 수준이어서 다행이긴 한데 인공 강우 실험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우정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